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우리 이제 그 유아교육 개론반을 다 완료를 하고 이제 드디어 유아교육 과정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난달하고 이제 저하고 열심히 또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저에게 강의가 유익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주셔서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충실하게 선생님들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그 부분에 최대한 신뢰로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험생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수험생을 지원해주는 그런 자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열심히 제가 항상 긴장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또 이제 지난달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연간 계획을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또 이제 개론반을 수강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또 이 과정반부터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또 개론반을 시작하실 때 연간 계획을 들으셨어도 그동안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 1년 계획 하에서 또 이제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니까 연간 1년 동안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저에 대한 그런 이쪽에 있는 것은 저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는지 강의 특징,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이제 강의의 특징, 이제 좀 다른 측면들을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저 새로운 얼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15년 동안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한 6년 정도는 학과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학과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한국의 유아교육의 핵심에서 정말 유아교육계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참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유아교육의 핵심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모든 그런 노하우, 그리고 출제위원급 교수, 함께 일했던 동료 교수님들도 다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셨죠. 예, 그래서 함께 제가 출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길이 보이게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특강했던 개정 누리과정 특강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 만들 때 이런 때도 다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정 누리과정 이렇게 지금 책이 나오기 전에 현장에서는 시범 유치원 운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청회도 하고 사전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모셔다가 다 특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 나오기 전에 이미 사전 준비팀이었고 특강팀이었고 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한테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장에 있다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정말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출제에 나오는 유아교육 과정과 논술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도 다 가르쳐드리고 이론도 다 바뀌었거든요. 교육과정이 거의 뭐 혁신적인 변화예요.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론도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직 이론이 교재로 다 안 나왔죠. 교재로 일부 나왔고 일부는 안 나왔고,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출간될 교재에 관한 소스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출판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이 출판되기 전에 제가 모든 이론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당 계속해서 반복, 수업당 4회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데 4회 넘죠, 그쵸? 그래서 정말 좀 교수님 그만 반복해 주세요 할 때까지 반복을 해드립니다. 외워지는 거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시던데 암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열심히 찍어내면은 답을 못 써요, 나중에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도록 해드리면서 이제 나무를 확실하게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암기를 하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암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 가운데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이제 1대1 지도, 맞춤형 공부, 거기가 이제 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정말 1대1로 학생들 지도하고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밤에도 학생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전화가 많이 오고 밤에도 튀어나가서 만났어요. 학생들. 그러면 중대한 사태가 생기면 사실 뭐 실습 나가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학생들하고 산다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15년 동안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정도 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쟁쟁한 교수님들 많이 계셨어요. 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쟁쟁한 교수님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불려다니는 그런 출제위원급들 교수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도 어렸어요. 그 교수님들이 4분 계실 때도 있고 5분 계실 때도 있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2번째로 어렸어요. 근데도 학과를 책임지는 역할을 제가 다 했거든요. 6년 이상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머리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어요. 저는 학생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유아교육이 너무 좋았고 또 유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시고 학교에서나 또 동료 교수님들이 다 믿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생활의 터전이 바뀌었잖아요. 전 여러분들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지도, 개인별 강점, 약점을 파악하는 맞춤형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쵸, 전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 전화를 다음 주에 제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같은 경우에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전화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막 전화해라 이러면 또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그리고 또 카페 이런 거는 물론 항상 열려 있고요. 제가 아마 놀라실 거예요. 메일이나 카페 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지선 교수는 잠도 안 자고 매일 체크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물론 조금 늦어질 때도 있기는 해요. 한 번씩. 그러나 대체로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고 또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다는 분은 제가 직접 다 전화 드려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랑 문자, 전화 통화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저 저와 레포를 유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공부하시게 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지선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대1 지도, 개인별 약점, 강점 파악, 맞춤형 공부 그거 정말 제공할 거예요. 논술에서도 첨삭.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여러 이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제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정말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공부죠. 그죠? 선생님과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공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공부, 이것이 이제 저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실전 수준의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이제 중요하고요. 일단 기출문제 다 다룰 거고 개론반에서도
매주 기출문제를 한 서너 문제씩 이렇게 다루었어요.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육과정 반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좀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다음 텀에 공부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다음 텀이 되기 전에도 조금씩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 특징을 좀 잘 들으셨죠? 자, 그리고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누구나 3시부터 6시까지 제가 여기 꼭 있어요. 물론 지금은 질병 사태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제한이 되지만 그런 질병 사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3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 유아교육 전공 수업은 이루어지고요. 몇 시부터 몇 시냐면 10시부터 5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날 논술 수업을 하게 됩니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가진 뒤 3시부터 6시까지는 논술 수업 하신 선생님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 공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조금 보시기도 하고 좀 봐드리기도 하고 제가 저기 앉아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오셨지만 논술은 6시까지 자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강제로 꼭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6시까지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첨삭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과정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는 저한테 와서 개인 지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서울로 지원해야 될까요? 경기도로 지원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저랑 상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정말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가 무슨 예언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공 문제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써보신 거 제가 첨삭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계획표, 이런 것도 작성해서 저랑 같이 검토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제 카페, 이지선의 유아교육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그 카페 안에 생활계획표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꼭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시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잘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꼭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 패턴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술 첨삭할 때도 메일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한결같이 꾸준히 열심히,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가능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한결같이 꾸준히가 안 돼요. 어떤 날은 많이 하고 어떤 날은 조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총량도 늘려야 하지만 집중도, 그쵸? 공부하고 있는 시간의 질, 퀄리티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중에 정신 말짱할 때, 그쵸? 그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일과 그 생활 계획표를 짜보면서 그 시간에, 정상적인 활동 시간에 몇 시간이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생활 계획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계획표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시작해서 공부하시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1, 2월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해도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반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이제 교직 논술 공부를 또 했고요. 1월 달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과정이랑 교직 논술 2, 요게 이제 3월에 진행이 되고 교직 논술 2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두 개 다 예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유아교육 과정이랑 교직 논술 두 개 다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교직 논술 1, 2까지 하고 나서 사실은 요게
교직 논술 3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 영역별 예상 문제, 유아교육과정도 영역별 예상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아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다음 달이죠. 다음번 6월부터 시작되는 반 같은 경우에 영역별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기입형이랑 서술형 예상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입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조금 있긴 한데 서술형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술형도 많이 풀어보고 이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도 문장을 나름대로 잘 작성할 수 있는 한 2줄 뭐 이 정도 되는 문장도 사실 써보지 않고서는 잘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연습을 할 건데 특히 어떤 연습을 또 할 거냐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개정된 법이라든지 새로 변화된 장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좀 풀어보시는 기회도 많이 드릴 것입니다. 기출문제도 당연히 풀어보고요. 근데 이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제가 만들어서 다 충분히 풀어보실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직 논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처음에는 200자 수준, 그 다음에는 한 600자 수준, 이때부터는 이제 1200자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줄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험지가 훨씬 막 글을 많이 쓰는 시험지 양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200자 갖고 안 돼요. 1200자면 너무 조금만 채우고 말거든요. 한 곱하기 2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 연습이 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400자, 800자, 1200자 이렇게 써놓은 것은 꼭 이 자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200자 정도 되면 조금만 쓰기 연습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한 600자면 그거보다 조금 많아졌구나. 1200자 이러면 끝까지 서론본론 결론까지 다 쓴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직 논술도 총 8회에 걸쳐서 핵심 영역들을 쭉 다루고 교직 논술도 2 같은 경우에 요번 텀에 다루는 교직 논술 2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쭉 다루겠습니다. 기출문제 플러스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만 한번 풀어본다 이게 아니에요. 써보는 연습 물론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들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어서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1200자 원고지에다가 답을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글로 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다 드립니다. 전부 모범 답안을 드리고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써야 잘 쓴 답안인지. 제가 모범 답안 충분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모델링이 중요하다. 유아교육할 때도 모델링이 중요하다 했는데 선생님들 글쓰기에는 꼭 모델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모델링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풍부한 모범 답안을 드립니다. 모범 답안을 잘 읽어보는 것만 해도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사 해보시면 좋고요. 필사를 그대로 글쓰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고 덮고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첨삭 다 해드립니다. 지금은 첨삭 같은 경우에 기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하시는 만큼 제가 첨삭 다 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이 공부하고 또 글 쓰고 학생들이 글 써온 거 이렇게 고쳐주고 이게 지금까지 해온 수십 년 해온 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해도 딱 봐도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그때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제가 이렇게 이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고 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이 웬만큼 많아져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삭 분명히 해드리니까 논술하고 근데 이제 논술하고 교육과정 요걸 같이 들으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는 제가 논술에서 하고 어떤 얘기는 교육과정에서 하고 어떤 얘기는 특강에서 하고 강의 특성상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험은 그게 통째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듣고 어떤 얘기는 못 듣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시험 커버가 조금 덜 되잖아요. 제가 완벽 커버를 다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전공 시간에만 되는 게 아니라 논술에도 또 하고 그리고 들은 얘기를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듣고 이래야 또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다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려놓은 누리과정
해설서 누리과정 놀이실행 자료집 특강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 원장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잘 모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도 계속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유아교육의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오늘 이제 교육과정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론 자체가 이론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변한 이론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 이론들을 이해하시고 나면 개정 누리과정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상 문제 6월에서 8월에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시험이 너무 임박해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임박해졌지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실전과 동일한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전하고 똑같아요. 교직 논술 처음에 60분, 교육과정 A 70분, 교육과정 B 70분. 제가 문제를 굉장히 현장에서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서 10회 시험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채점하고 이렇게 첨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범 답안 공개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삭을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0회를 진행을 할 건데 점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이때 있잖아요. 한 앞에 5회 정도는 연습일 수 있어요. 연습.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5회, 뒤에 5회는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와야 합니다. 안정적 고득점. 그렇죠? 시행착오가 이때는 가능해요. 시행착오 앞에 5회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뒤에 5회는 그렇죠?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우리 1년 강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죠? 뒤에 5회에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오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이 점수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점수는 반드시 실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받은 점수는 실전 점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논술은 어떤 경우에는 뭐 점수가 잘 나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완전 떨어졌다가 이러는데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고 안정적인 고득점, 요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논술도 그 다음에 교육과정 AB도 이제 뒤에 5회는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으셔야 하고 이것은 실전 점수랑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역시 이때부터는 우리의 어떤 바이오리듬 이런 것도 시험하고 적합하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시간 똑같이 9시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까지 막 11시에 일어났는데 11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잤는데 막 이러면 시험장에 가서 11시까지는 이게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모든 컨디션을 다 그죠?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순서까지 똑같이 단 뭐가 다르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간에 쉬는 시간은 조금 줄였어요. 학원에서 너무 많이 쉴 필요 없잖아요. 이때 그쵸? 그래서 약간씩 한 20분 뭐 그 정도만 쉴 수 있게 이렇게 1교시에서 2교시, 2교시에서 3교시 요 쉬는 시간만 제가 조금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대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끝나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한 1시 9시부터 그죠? 4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시험 끝나는 시간이 1시잖아요. 그러면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요거 문제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첨삭해드리고 1대1 지도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은 뭐 4시 반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까지 저는 남아서 이때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4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년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다 붙으셨잖아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 다 붙으셨잖아요. 그때는 2차로 만납니다. 그죠? 면접하고 수업 실현 제가 수업
강의를 할 건데, 면접은 물론 그쵸, 제가 이제 면접관도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시험에서 면접관을 해왔기 때문에 면접은 이제 굉장히 현장 적응성 높게 그렇게 면접도 진행을 하고, 수업 실현은 뭐 유아교육과에서 늘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수업 실현 다 하셨잖아요. 수업 행동 분석실에서 수업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교사 역할, 학생 역할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학생들 계속 그렇게 해서 지도했고, 이 부분이 이제 유아교육과 학과평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학과평가 2번 진행했어요. 2번 책임교수로 진행하면서 전부 A등급 받고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A등급, 어쨌든 이제 이 수업 실현은 필수죠, 유아교육과에서. 그래서 저의 모든 경력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장학 활동도 원래 교수들은 다 합니다.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가서 장학사 쌤하고 현장에 선생님들 수업 평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업 분석을 제가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업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괜히 이제 전문가분들을 더 초빙을 하면은 더 산만해질 우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뭐 이 정도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뭐 초빙해 올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책임성 있게 처음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끝까지 오셨다면 이지선 때문에 붙는다. 그렇게 되게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수업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유아 중심이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연령과 영역이 다 통합됐어요. 그러면서 놀이 중심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수업 계획안을 디테일하게 세우는 그런 방식에서 주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안을 물론 이제 일안도 세우긴 세워요. 근데 주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론으로도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수업할 수 있게, 그죠? 제가 세세하게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간 계획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면 유아교육과정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습 엄청 많이 하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리뷰를 제가 쫙 해드려요.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게 이제 생각이 또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다 리뷰 또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벌써 복습이 2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음 날이나 이런 때 제가 쪽지 시험 또 올려드려요. 그럼 쪽지 시험 또 풀어보면서 또 복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 지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그날에 뭐 조금 제가 오버타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이때 꼭 집중할 것. 이때 꼭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셔야 됩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 다 끝낸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다 듣고 나서 식사하시고 당일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당일 2시간 내에 전체 다 복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의 80% 이상입니다.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수업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 들으면서 다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 가서 못해요. 그죠? 수업 들으면서 다 끝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빨리 쫙 집중도 있게 리뷰하는 거 당일 2시간. 이렇게 하면 공부 90% 다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개론 부분도 봐야 될 거 있고 하니까 이제 매일의 공부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주말 정도는 조금 계획을 조금 느슨하게 짜가지고 그때 못다한 부분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돼요. 그때 한번 다시 쫙 복습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부분들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당일 2시간 복습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당일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힘들어 이래가지고 당일날 복습 안 하시고 다음날 복습하실 거면 2시간 갖고 안 돼요. 한 3시간이나 4시간 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다음날도 나 친구 약속 있어, 또 이틀 미뤘어, 이틀 뒤에 공부할래, 배운 거 뭐 그때 잘 들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시면 이틀 뒤에는 이제 강의 들은 시간만큼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기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뒤에 복습하면 새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면 강의 들은 거를 당일날 2시간 복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암기가 다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확인하고 또 반복 암기하고 그거를 또 간단하게 단어만으로 나열하고 키워드 나열하고 해서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그죠? 장기 기억 속에 팍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저는 정말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 누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정 누리 과정.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리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뜻은 고시문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쉽죠, 뭐. 고시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는 거는 뭐, 그죠? 그거는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과거의 누리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에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누리과정이. 지금 처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바뀐 거랑 지금 바뀐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강의하는 교수자가 이렇게 흔치 않지만 이지선 교수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빈말이 아니고요. 제가 핵심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그렇죠? 바로 유아교육 과정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0%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놀이 실행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총론 영역별 놀이 이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뒤에 이제 특강을 할 건데 한 5월쯤 해가지고 아마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5월 뭐 이때쯤에서 제가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회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5월이나 6월쯤 해서는 이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때쯤 돼서 제가 거의 특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월, 6월까지 해서 다 완료가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그때 시작하면 늦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5월, 6월 돼서 우리는 종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지 언제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교사용 지침서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교사용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행이 불투명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것 때문에 이제 불투명하다고 한 거고 교사용 지침서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침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원장단 연수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현장의 어떤 수업 자료 제가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교수진들끼리는 엄청난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다 방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걸 다 드리면 뒤로 쓰러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선생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줄이고 일목요연하게 빼고 이렇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딱 보실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계속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누리과정 특강 때 나가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때도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맞춤형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직업이 학생들 그죠 공부시키는 거였거든요. 공부시켜서 임용시험 합격시키고 뭐 그쵸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맞춤형 1대1로 그죠 정말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것들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쏟아붓겠습니다. 저의 그 넘치는 기운과 열정, 그쵸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지도해서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뒹굴면서 전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수업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리마인드 지난 시간 공부 복습시켜드리고 당일 수업 진행된 다음에 끝날 때 또 복습시켜드리고 다음에 또 쪽지 시험 드려가지고 그것도 풀이해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력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쟁쟁한 교수님들과 함께 계속 일해왔고, 그 중에서도 제가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외부의 유아교육기관들에서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학과장이니까, 그죠? 학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도 저를 믿고 다 의논하시고, 학생들도 다 저를 믿고 의논하고, 뭐, 그죠? 유치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다 제가 대표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학과 교육과정 짜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다 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신뢰는 정말 선생님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바뀌는 과정까지 제가 다 참여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죠? 진짜 활발하게 활동해 왔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기운이 좀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 교사들, 그 현장에 있는 유아들도 사랑하고 학생들도, 유아교육과도 너무 사랑했어요. 제 손에 들어오면은 유아교육과가 어디 가서 지지 않았어요. 꼭 이겼어요. 하다못해 체육대회도 다 이겼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생생한 모든 현장의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들면서 이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 예로 나오잖아요. 김 교사가 어떻게 했는데, 유아가 어떻게 했는데, 전부 예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이해하기도 쉽지만 나중에 문제 풀기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예를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 실력이 없는 초보자도 공부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왜 이제 좀 공부를 오래 하신 실력 있는 수험생들이 또 계시잖아요.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지고 이러셨던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도 뭐냐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쵸? 자, 근데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쫙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현장의 예를 많이 듣는 것도 실력 있는 수험생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 그죠? 통달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혼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 완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진짜 나중에 합격의 영광을 안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총 12주로 해서 이렇게 수업 계획을 짰는데, 대체로 제가 한 번 이상 보강을 늘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짜놨고요.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현장 자료들, 장학 자료, 관련 법,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보다 1주, 2주 차에 다룰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이게 부담이 조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이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론들의 중요도가 커진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전적인 이론으로 공부를 하면 됐기 때문에 공부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의 개정 누리과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론은 전부 신이론들이에요. 근데 신이론은 보니까 많은 수험서들에서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하고 같이 미리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뭐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시험 출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어떤 타일러라든지 메이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이 다른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이론 부분도 조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시면 내가 모르는 건데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로 많이 채울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실전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기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가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쵸? 기존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기존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라도 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죠? 최신 변화. 최신 변화는 이거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벌써 선생님들 다 학교 졸업해 버리셨잖아요. 그쵸? 최신 변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분량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함이 커지겠죠. 근데 이제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을 다 붙으시면 좋지만 또 이제 대부분은 올해 붙으시겠지만 그중에 일부의 선생님들은 또 아깝게 내년에 다시 보셔야 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도 이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신 변화에 관한 이런 이론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잘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의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 의견도 내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어렵진 않죠. 기본 이론 이제까지 해온 거 정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기본 흐름에 충실하고, 그렇죠? 새로운 변화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돼서 현장에 나가면 실천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그 강의 같은 경우에 최신 경향 프린트로 교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이론이 많이 안 나오고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다 담아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올드한 거, 그죠? 그 법도 바뀌면은 옛날 법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올드한 이론으로 책 묶어갖고 그것만 이렇게, 그죠?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비용 지불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비용 지불하고 사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그 책을 보면서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X표 치세요. 다른 거 붙이세요.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경향 프린트로 딱딱 묶어서 그때그때 드릴 거고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사이트에 올려드릴 거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부만 하시라는 거죠. 당일 드리는 것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면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을 보면서 저 높은 산에 내가 언제 올라가지? 이러면 이제 좌절돼요. 근데 발끝만 보고 올라가면 어느덧 산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신 경향 프린트로 해서 요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쵸? 자, 요것만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분량이 많긴 하지만, 그쵸?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는 낫잖아요. 요만큼씩 드리는데 그것도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설명 잘 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론을 좀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에 OT를 조금 제가 자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OT를 좀 마치시고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유아교육과정의 이해 제 1장부터 수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